저는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됐었는데요. 그 친구랑 같이 재수를 여기서 하기도 했었고, 그 관리가 엄청 잘 되는 되게 빡센 학원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해요. 재수를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을 거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저는 저희 학교에 선배들이 재수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서 학원을 정보를 되게 많이 들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 이런 데는 정말 의대 입시 준비하는 정말 극상위권이 아니면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배제를 하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또 기숙을 들어가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소형학원 몇 군데를 대치치리공 포함해서 알아봤었는데 여기 대표님 상담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약간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얘기만 해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잘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했는데 안 되더라도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한계점이 있긴 하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원들이 꽤 있었는데, 이 근방이었는데도 대표님이 약간 그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약간 가능성이 있고 성적이 이렇더라도 올리면 된다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되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이랑 컨택이 잘 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형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학원 가더라도 거의 대치동의 학원들은 작은 학원도 다 조교 선생님들이 지원받거나 아니면 피드백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직접 제가 선생님 만나 뵙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약간 진짜 문제 질문만 받아주시는 거 외에도 되게 공부하면서 학습 습관 이런 것도 많이 잡아주시고 되게 다들 친절하셔서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역대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오른 게 수학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현역 수능이 76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등급이었는데 제가 9평 때 다 맞았었고, 수능 때도 하나 틀려서 되게 안정적으로 96점 받은 케이스라서 제일 오른 폭이 큰 거는 수학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물론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드라마틱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막 수학이 강점이었던 이과생은 아니었어서 걱정이 되게 많긴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문제를 진짜 많이 푸는 편이라서 어지간한 시조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는 다 풀었었는데, 근데도 현역 때는 점수가 잘 안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솔직히 왔을 때 약간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저 담임 선생님이 개념책 받은 거를 3번씩 꼭 꼼꼼히 봐라 라고 하셔서 저는 그 약속을 진짜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개념책을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3번씩 정말 꼼꼼히 돌려서 봤었고, 기출도 제가 기하 선택자라서 수원수투 기하를 했었는데 수원수투도 어지간하게 어려운 기출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기하는 아무래도 공간 팩터 빠지면서 범위가 많이 줄어서 기하 기출은 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출이랑 개념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 양 많이 풀고 모의고사 풀고 해도 좀 안정적으로 성적이 찍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1월달에 처음 저는 그때 선행반부터 입소했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2달 동안 3과목 3번씩 돌렸던 것 같아요. 1월, 2월 달에 그거 돌리면서 동시에 기출 문제도 한 2바퀴씩 돌렸던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푸는 속도는 남들에 비해서 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무래도 속도 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3월부터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자료 같은 걸 직접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거 위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시중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엔제 같은 것들은 저는 종류별로 다 사서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매주 주간 테스트 보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그래도 현역 때도 시험을 되게 많이 보는 학교라서 파이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 치고 한 30분 쉬고 수학 치고 또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태는 10분 쉬고 시작하고 10분 쉬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금요일 밤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바로 아침에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매주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어쩌면 정말 내가 아는 내용, 정확히 아는 내용들을 추릴 수 있어서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제 저도 보고 다른 친구들 상담 받는 것도 몇 번씩 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한 성적대 학생들을 보잖아요. 이 학원이 극상위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적 분포가 다양해서 그 성적대에 맞춰서 상담을 다 일일이 잘해주시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까지 국어가 좀 되게 오히려 애를 먹인 케이스여서 고생을 좀 했는데 저는 김윤환 쌤 클리닉을 받았었거든요. 클리닉 받고 쌤 MTS 단과도 마지막에 열릴 때도 듣고 했는데 되게 꼼꼼히 봐주셨거든요. 정말 혹시 학생이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꼼꼼함의 정도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틀렸으니까 넘어가고 이 갈래 좀 더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틀린 게 있으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 막 찾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성질도 다 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 듣기에도 수학도 클리닉 받아서 했던 친구들이 1대1로 쌤이 정말 꼼꼼히 봐주셔서 그게 되게 세부적인 부분의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국어가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도 솔직히 클리닉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약간 실력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왔다 갔다를 되게 폭을 많이 쳐서 윤환쌤이 되게 저한테 클리닉 하면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점수를 높게 찍는 거나 한두 번 찍는 거는 그것도 그런데 아무리 내가 떨어져도 하방을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시즌 초반에 꾸준히 봤더라도 아무리 떨어져도 80점 밑으로 안 떨어진다.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파이널은. 그래서 그거 잡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수능 날 되게 뒷자리 싸움도 방해도 되게 많이 됐었고 아무래도 수능이 어렵기도 했었고 좀 아무래도 외부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1컷 걸치게 점수 나온 게 하방 잘 쌓아서 연습한 거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언매의 선택자였고 아무래도 독서보다 문학이 좀 더 약했었는데 일단 언매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언매는 개념을 진짜 확실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언매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수특이나 수완에서 당해 강조하는 내용이 되게 보이도록 되게 노골적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개념 수에는 업계 수특에 되게 특이하게 쓰는 어휘들이 몇 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특 예시나 약간 연계에 집중해서 개념으로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파이널 때는 한 9편 끝날 때쯤부터는 매일 언매는 한 세트씩 따로 챙겨서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꽤 됐던 것 같고 제가 독서는 처음에는 사회 쪽을 되게 어려워했어서 그쪽은 근데 기출 보면서 배경 지식을 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과학기술은 제가 배경 지식이 좀 많긴 했어요. 약간 평소에도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과학기술 쪽 책 되게 많이 알아서 약간 그 작년 수특 나온 연계 중에 막 로켓이나 이런 지문도 다 알던 내용이라서 좀 쉽게 풀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 과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인문이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리닉 때도 인문 위주로 많이 봐주시긴 했는데 인문은 아무래도 학자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 주장 이해하는 연습? 그래서 독서는 지문 보는 연습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기출도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지문씩 다 분석해보고 이해됐을 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독서는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문학은 아무래도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우리가 아는 말이랑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건 익숙하게 연계작품 많이 읽는 걸 했었고 고전시가는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요. 막 관동별곡이나 송미인곡, 삼위인곡이나 뭐 일동장류가 이런 식으로 되게 필수 작품들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필기해 보면서 내용을 아예 숙지했었고 연계 위주로 고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현대소설, 현대시, 수필 이렇게 좀 현대 장르들은 아무래도 인물관계가 복잡하거나 심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 풀 때마다 약간 어느 포인트를 짚어야 할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보기 활용해서 문제 보는 연습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점은 일단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래도 틀리는 유형을 많이 틀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잡아갔던 부분도 있었고 저는 국어 수업을 1, 2월 달에는 좀 선생님을 섞어서 듣게 됐는데 시간표가 짜인 게 어쩌다 보니까 전 다 윤환쌤 수업을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매 독서도
문학까지 다 윤하쌤 수업 듣고 저는 클리닉도 했었고 MTS까지 들으니까 거의 윤하쌤 조언을 되게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수장님도 되게 그쪽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전반적인 부분을 윤하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수장님이 되게 지역적인 부분을 약간 시험적인 부분을 많이 찝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하루 안에 분배해서 어떻게 계획 짜서 하려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국어도 그렇고 저한테 되게 항상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많이 믿어주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되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나 국어에서 정말 도움 많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잘 봤으면 좀 더 괜찮았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려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신 걸 저도 진짜 느꼈어서 탐구는 제가 현역 때 제가 물리생명 했었는데요. 현역 때 제가 물리가 45점이었고 재수해서 50이었거든요. 노베가 시도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과목이 물리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성적이 한번 오르면 쉽게 안 떨어지기도 하고 좀 신기하게도 그리고 아무래도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문제 많이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은 저는 유전이나 항상성 파트에서 자료 해석 하는 거에서 좀 공을 많이 들였는데 문제를 진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풀었었고 수특이나 수완에서 생명은 아무래도 물리에 비해 지역적인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하나하나 거의 깜찍듯이 베껴가면서 개념을 진짜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프도 빈출되는 그래프들은 다 외우고 가계도나 표그래프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약간 패턴 같은 거는 최대한 다 머릿속에 넣어놓기도 했었고 파이널 때는 이제 9편 끝나고부터는 정말 모의고사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특히 탐구는. 근데 국어 수학은 하루에 막 3-4개씩 푼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탐구는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 생명 합쳐서 1시간 딱 잡고 그냥 바로 연달아서 푸는 거 하루에 2세트씩을 돌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돼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게 아무래도 현역이나 재수생도 고3 때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 고집이 무조건 생기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고집이 없는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좀 못 봤던 거지 막 현역 때도 점수가 막 엄청 안 좋았다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제 방식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생님들이 말은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도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소장님도 말을 되게 냉철하게 해주시는 편인데 그게 진짜 꼬아서 들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뭘 그렇게 많이 아나 싶기도 한데 진짜 선생님이랑 소장님들 다들 경력이 진짜 있으신 분들이라서 정확하게 짚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고집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시키신 대로 많이 준비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이렇게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말을 되게 좋게 해주셨어요. 약간 분명히 그 말의 뜻은 되게 단호하더라도 되게 말을 좋게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약간 받아들이기에 약간 반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되게 말을 해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 제 주변에는 수능을 잘 봤거나 대학을 잘 간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확실한 건 되게 누군가의 조언을 해줬을 때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잘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수능을 많이 쳐봐도 학생은 한 번, 2번 쳐봤잖아요. 삼수생 해봤자 3번 쳤을 건데 선생님들은 1년에 보는 수능을 친 학생들을 보는 건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몇 년씩 해오신 분들이니까 최소 1000명치는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고 따르라고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게 많이 느껴서 아 진짜 올리고 싶으면 내가 고집 피우고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아는 모든 학원 중에 가장 커리가 빡셌던 학원인 것 같아요. 일단 3.1절 어린이날 뭐 이런 날 절대 안 쉬고
추석이나 설날에도 5시간 다 개방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들처럼 토, 일은 자율학습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시험을 본다던가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또 일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통과할 수 없어요. 저도 작년에 한 3-4번 통과해서 되게 많이 한 편에 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통과해서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오전만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6시씩이나 돼야 집에 보내주잖아요. 휴무가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것도 진짜 초반에야 그 휴무를 이용해서 놀까랑 궁리를 막 해보고 놀러를 다니지 나중에 되면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때 자느라 정신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잠도 진짜 많았던 편이어서 오히려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런 거는 막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딱히 못 해봤고 잠이 진짜 많아서 그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과쌤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거든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래도 꿋꿋이 좀 버티다 보면 3-4달 하면 적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도 솔직히 맘먹고 안 쓰고자 본인 의지 있으면 학원에서 완벽히 못하도록 차단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 저녁이나 점심 때 제가 6월달까지는 거의 아무랑도 얘기도 잘 안 하고 지냈어가지고 시간 비면 또 공부를 하자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국어 실력 쌓는다 생각하자 하고 책 같은 거 좋아하는 종류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밸런스 맞추면서. 아무래도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관리 면에서는 그래도 전 대치720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면 주말에는 뭐 의무자습이 아닌데도 많고 풀어진다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고 여기 비해 규모가 10배 이상은 최소 크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아무리 빡세게 시킨다고 강조를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훨씬 많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들어보기로는 강의력 같은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문의 준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괜찮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인강도 그렇고 현강도 그렇고 일타 강사님들은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강사 수업을 사실 저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메이저 의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수능이 한두 개 틀려야 된다. 이런 게 애초에 재수 시작부터 목표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를 갔는데 이제 의대를 바꾼다. 이런 정말 극상위권의 친구들이 아니면 저는 솔직히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물론 그런 일타 강사님들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수준이 되니까 실력이 되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99% 이상은 안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어려운 선생님들 수업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본인을 좀 더 잘 케어해 주실 수 있고 수업이 되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충분히 문제 잘 푸시고 수업도 오히려 저는 다른 데보다 낫다는 생각도 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간판에 걸려있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좋은 건 정말 아니라서 일단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는 정말 오지 말라고 했고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핸드폰을 너무 놓고 싶은데 잘 안 놔지고 공부 똑바로 앉아서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관리를 좀 받고 싶다 하면 전 추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성적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난 조금 한두 문제 올려서 대학을 조금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되게 많이 오른 케이스라서 확실하게 등급 올리고 싶다 하면 많이 추천했었던 것 같아요. 올리는데 정말 저는 드라마틱한 사례들을 많이 봤어서 이 학원이 진짜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학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현역 때 아예 정시를 한 장도 안 넣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현역 컷이 딱 한양대 어문에서 건대 높은 공대가 진짜 약간 안정컷 정도였는데 이게 의대가 목표라기보다도 의대를 물론 가면 좋겠고 스카이를 가면 물론 좋겠지만 제 자신이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12년 동안 진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대학이 고작 여기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 재수 때 바꾸는 게 맞다라는 주변 조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언제든지 수능을 다시 칠 수 있다고 해도 30살이 되고 직장을 가고 넘게 되면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때 나를 지원해줄 사람이 지금만큼 많지 않다라고 많이 들었어서 한 번 해서 올리식 바꿔보자면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아쉬움이 컸어요. 대학보다도. 저는 이 학원을 선택한 거에 큰 후회가 없고 약간 추천해달라는 말이 되게 많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 주변에 삼수하는 친구들도 많고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원 소개시켜달라 하면 근데 저는 오히려 대형 학원보다도 다들 의대 준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인데도 여기 추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허점인 것 같기도 한 게 여기는 100명 정도 남짓인데 한두 명 나오거나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뭐 그래도 약대나 이런 데도 꾸준히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대형 학원에서 막 30명씩 나온다, 막 40명이다, 50명이다 해도 그게 진짜 몇천 명이 들어가서 50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극상위권이 아니면 그만큼 관리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내가 그 부류에 못 들면 되게 재수를 좀 아무래도 힘든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좀 내가 동기부여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배제되고 시작하면 이건 좀 너무 절망적이겠다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소형 학원이고 케어를 잘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약간 현역 때는 정말 아 우리 학교 전교권이 가는 곳 약간 이런 생각했고 좀 먼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아 나도 해보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동생한테도 이 학원 윈터도 추천을 했었어요. 괜찮다고 공부 습관 잡기에는 정말 괜찮은 곳이다 싶어서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친구들 저도 물론 그랬지만 특히 중학생들은 그게 공부 습관이 형성될 때 코로나로 학교를 다녀서 잘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학생 탓은 아닌 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습관 잡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많이 해요. 저처럼 의지는 있고 노력도 하는데 그에 반해 성적이 많이 못 오르는 타입?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공부를 해온 양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근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건 어딘가 다른 데 허점이 있다는 건데 그게 정말 1대1로 누군가 봐주고 저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못 찾아내는 부분이 커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꼭 오면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부터가 혜택을 많이 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 할 때 소장님이 그렇게 많이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라고 해서 질문지에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원이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면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역적으로 봐주셨던 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할까 말까 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재수가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 저는 또 재수하면서 몸이 되게 잔병이 되게 많이 아팠던 케이스 중에 하나라서 몸도 정말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인데 약간 조금 해볼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하기에는 재수는 정말 비추하긴 해요. 근데 정말 뭔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진짜 큰 아쉬움이 들어서 많이 후회를 할 것 같다 하면 저는 재수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심이 선다 하면 재수는 하는 것도 경험상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이 다 되게 긍정적이세요. 실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절대 이렇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자신감을 되게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만 찬다고 이렇게 허세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매주 시험도 보고 이런 실무도 사설에서 보니까 본인 현실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최소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수학도 솔직히 100점, 90점 이렇게 꾸준히 찍을 정도로 올지는 몰랐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한 2등급 정도씩 되겠다. 이제 약간 1, 2 정도 2가 이렇게 한 2 정도 생각했고 탐구는 그래도 기대를 좀 했어서 국어, 수학 2 찍고 탐구 1, 1 찍으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재수하고 지금 결과를 딱 까보니까 저는 수학으로 되게 이점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라서 수학이 거의 만점이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서 그래서 더 만족하는 것도 있어요.
두고두고 가져갈 기억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만났던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재수라는 게 솔직히 20살, 21살이 아니면 쉽게 해보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약간, 물론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 저 자신도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1년 동안 나를 통제한다는 것도 배우기 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약간 나를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재수학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학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경험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덕님이랑 진짜 끝까지 연습 쓸 때도 원서 마감 전날 밤까지도 통화하고, 수덕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원서 쓸 때까지도 약간 제 가능성을 더 시험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석님도 되게 저를 믿어주신 편이었어서 일단 저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너무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